네, 안녕하세요. 화폐 맛집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동전 같은 경우 한국은행에서 정식으로 발행하는 동전은 총 6개가 있거든요. 1원과 5원과 10원, 그리고 50원과 100원과 500원 이렇게 해서 액면가로는 총 660원이고요. 오늘은 이 6개 동전 중에서 1원과 5원과 10원 세 가지만 따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5원, 100원, 500원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6개가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3개를 나누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 이유가 제일 클 수도 있겠네요. 1966년에 동시 발행됩니다. 이 세계 동전이 1966년에 발행이 돼요. 1원과 5원과 10원. 그리고 이제 50원, 100원, 500원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사용하는 지폐가 있어요. 지폐로 사용을 했고, 66년도에 처음 이렇게 세계 동전을 발행을 해 가지고 동전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83년도에 다 이렇게 동전이 변경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세계 동전도 83년도에 동전이 모양이 조금 바뀌게 돼요. 근데 500원짜리는 빼고, 왜냐하면 500원짜리는 82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83년도에는 뭐 500원 주화의 형식에 맞춰서 도안을 이제 바꾼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500원짜리의 형식이 뭐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따 조금 보시게 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요. 그리고 이 세 개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 개만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66년도에 처음 이 세 개를 발행할 때 이렇게 세 개는 동으로 만들었어요. 50원과 그 100원, 500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이 쓰였는데, 이런 5원, 10원 같은 경우는 구리가 88% 정도 들어갔고요. 아연이 12%. 이렇게 처음 발행을 하게 됐는데, 66년, 67년만 이렇게 그 동으로 발행하다가 일주 같은 경우는 68년부터 알루미늄 100%로 바뀌게 됩니다. 2개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66년, 67년만 이제 동으로 발행을 하고, 68년부터는 100%그 알루미늄으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지금까지 그 알루미늄 100%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앞에다가 이렇게 동전을 꺼내 놨는데, 사실 뭐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장갑을 끼울까 말까 했는데, 저는 뭐 그냥 귀찮아서, 어차피 뭐 내 돈이니까 뭐 그 장갑을 끼고 이렇게 지폐나 동전 같은 경우는 장갑을 끼고 만져야 된다라고 하고, 또 뭐 도자기 같은 경우는 또 장갑을 끼면 안 된다. 장갑을 끼면은 이게 좀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문화재 같은 경우 이제 고려청자 이런 거는 떨어뜨리면은 뭐 엄청나잖아요. 그 그렇기 때문에 도자기 같은 거는 또 이제 장갑을 끼지 말라 그래요. 근데 저 이제 동전 같은 거는 만질 때 이제 장갑을 끼라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나중에 이게 그 이 지문 사이에 이렇게 미세한 이런 땀구멍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땀이 이렇게 묻게 되면은 이제 동전의 지문이 나중에 이렇게 그 새겨진다 그러더라고요. 변색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실제로 그런 동전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런 것들도 제가 만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처음 구매할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던 지폐들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냥 뭐 어차피 뭐 제 동전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런 주화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 여기 이런 주화가 지금 무궁화가 있고요. 그 위에 그 일원이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 요런 무늬가 있고요. 도안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요 뒤로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뒤집으면은 연도가 나옵니다. 예. 연도가 1966년 잘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좀 공간이 좁아서 요걸 조금 올려야겠네요. 너무 가까이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도 이렇게 지금 1966년 이건 미사용인데 사실 뭐 그렇게 아주 A급 미사용은 아니고요. 1966년하고 67년 1967년 요렇게 저도 눈이 안 좋아서 요즘에는 이렇게 그 연도를 다 써놓습니다. 저기 이렇게 작은 동전들은 잘 안 보여요. 사실 연도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66년 그 동전이고요. 요거는 밑에 이제 67년 요렇게 두 개 보여드렸는데 여기 68년부터 요렇게 알루미늄 100%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거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소재만 그냥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고,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왜냐면 저도 처음에 몰랐으니까요. 그 동전이 이렇게 앞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1원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렇게 또 보면은 1원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 연도가 이제 써져 있는데 이 그림이 앞면일까요? 아니면 이 숫자가 앞면일까요? 좀 생뚱맞기는 한데 그 저도 처음에는 이제 수집하기 전에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수집을 했거든요. 어느 쪽이 앞면일까? 저는 그래서 보관할 때 요렇게 그 연도가 요렇게 보이게끔 요렇게 수집을 이제 그 홀더 이렇게 코인 홀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요렇게 그 그림을 보고 계시는 요 부분이 앞면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앞면에 무궁화가 그려져 있고 이런 자리는 뒷면에는 연도와 숫자가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 말하자면은 소재만 바뀐 거잖아요. 동전이 뭐 무늬가 바뀌거나 어떻게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거는 아니고 이게 그 무늬만 바뀐 거잖아요. 그래도 요렇게 그
알루미늄으로 나온 이제 68년도 동전은 나 1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폐는 1차, 2차, 3차도 있지만 뭐 가나 다 뭐 이렇게 또 따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뭐 틀린 거는 아니에요. 뭐 가 100원, 나 100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처음에 황동으로 만들었던 게 가 1원이고 요게 가 1원이고 요거는 그냥 이제 자연스레 또 나 1원이 되는 겁니다. 나 1원이 되고 요렇게 해 가지고 그대로 쭉 계속 잘 만들어지다가 1983년도에 요렇게 디자인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뭐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요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 드릴게요. 1원이 위에 써져 있는데 바뀐 후에는 아래에 1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뒤집었을 때 여기에 더 뱅크 오브 코리아 뭐 써져 있고 그 밑에 연도랑 1이라는 액면이 오른쪽에 좀 치우쳐서 새겨져 있는데 바뀌는 거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뒷면이 차이가 나시죠? 확실히. 여기는 이제 연도하고 일자를 가운데다가 액면으로 적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또 한국은행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밑으로 이제 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요 83년도에 이렇게 변경이 된 거를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는 뭐 사용은 안 하죠. 사용은 안 하지만 그래도 발행은 하고 있어요. 발행은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동전들 같은 경우도 물론 발행하지 않은 그런 연도가 있기는 해요. 이제 뭐 100원짜리 같은 경우는 76년도가 발행이 안 됐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발행이 안 된 적이 있긴 한데 이런 짜리 같은 경우는 발행이 안 된 적이 좀 있어요. 이런 짜리보다 더 발행이 많이 안 된 지폐 같은 경우는 5원짜리이기는 한데 이런 짜리도 중간중간에 발행하는 거를 조금 빼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짜리가 발행 안 된 연도를 보니까 71, 72, 73 이렇게 세 개 연도랑 86년도에도 발행이 안 됐네요. 86년도에 발행이 안 됐고 92, 93, 94 또 발행이 안 됐고 98, 99년도도 발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6개, 6개, 7개, 8개, 9개. 지금까지 1900 우리가 이제 이제 2025년이잖아요. 1966년부터 2025년까지 해가지고 발행이 안 된 해는 7개 아니구나. 7개, 8개, 9개 9번 발행이 안 된 적이 있었는데 뭐 요즘 같은 경우에 1920년도 넘어가지고는 아직 뭐 확실한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발행은 합니다. 발행은 하는데 몇 개를 발행하고 언제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자료가 없어가지고 저도 2015년 정도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 2015년 정도까지 발행을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민트라는 거를 발행을 합니다. 한국은행 발행으로 해가지고 6개 동전을 이렇게
케이스에 제작을 해가지고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 민트에 관련된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1966년도에 발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총 9번, 9년도를 발행을 하지 않았지만은 지금도 쭉 발행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발행을 하더라도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는 굉장히 양이 좀 많이 줄었어요. 지금 1966년도에 발행을 했을 때는 700만 개, 700만 개를 발행을 했거든요. 1960년도에 최초로. 근데 67년에는 4,850만 개를 발행을 했습니다. 갑자기 발행량이 조금 늘어났죠. 그리고 68년도에는 6,600만 개를 발행을 했어요. 6,650만 개. 69년에는 8,500만 개.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했죠. 그리고 70년도는 4,500만 개.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1970년대부터 71, 72, 73 이렇게 세 개 년도를 발행을 안 하고 이제 74년도부터 이제 다시 재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 70년도에 비해서는 양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뭐 1200만 개, 1000만 개, 2000만 개, 3000만 개까지 또 만들기는 하는데, 또 이제 우리가 IMF 터졌잖아요. IMF 터진 이후에도 또 급격하게 발행량이 줄어들고, 사실 뭐 사용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또 뭐 2000년 들어서는 확실하게 발행량을 줄여서 뭐 2만 개를 만든 그런 해도 있고요. 2006년 같은 경우는 또 5만 3천 개를 발행을 했고요.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1원 주화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5원 주화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5원짜리 주화는 또 66년도부터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앞면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5원이라고 오른쪽 위쪽으로 한글로 또 써져 있고요. 형태는 뭐 이런하고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더 뱅크 오브 코리아 써 있고, 여기 이제 연도가 써져 있는 66년도 하고, 오른쪽에 이제 액면가가 써져 있는 형식은 똑같아요. 1원짜리 하고 5원짜리 하고 10원짜리도 이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이제 66년도에 발행된 5원짜리인데, 사실 제가 이렇게 나중에 뭐 또 말씀드리겠지만, 대체적으로 뭐 5원이라든지 50원짜리가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유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렇게 66년도에 이렇게 발행을 했다가, 5원짜리 같은 경우는 1970년도에 도안이 변경된 거는 아니고요. 이 함유량이 약간 제조할 때 쓰는 이제 광석의 함유량이 그냥 조금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황동이 있고 적동이 있다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970년도에 도안이 변경되지 않고 함량만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다시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리 88%에 아연 12%였었어요. 66년도에 처음 발행을 했을 때는. 그런데 요 함유량이 1970년에 바뀌게 되거든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구리가 88%였는데 65%로 줄어들고요. 그래서 아연이 12%였는데 35%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그래서 그 5원짜리 70년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적동과 적동이 있고 또 이제 그 황동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동이 상당히 비쌉니다. 같은 동전이기는 한데 상당히 비싸요. 저도 적동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황동으로 가지고 왔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실물로 해서 이렇게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실물로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 방송을 진행하는데, 실물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방송을 이렇게 그 실제 그 주화를 갖다 놓고 하려니까 좀 불편하네요.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으로 하는 것보다 좀 불편하기는 해요. 그래도 일단은 그냥 이렇게 계속 진행할게요. 함량만 바뀌어가지고 이 5원짜리 같은 경우가 70년도가 나 5원이 됩니다. 처음 66년도에 발행했던 5원이 가 5원이고 나 5원이 이제 이렇게 70년도에 그 함량만 바뀌어가지고 발행한 그 동전이 이제 나 동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또 이제 다 말씀드렸다시피 다 동전이 있어요. 다권이 있어요. 뭐 83년도에 다 같이 500원 주화를 빼고 이제 도안이 좀 변경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형식이 다 똑같이 이렇게 가운데 그림이 조금 그래도 이제 좀 커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운데로 그림이 이제 좀 잘 들어오게 돼 있게 만들어졌고, 요게 또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보여드렸던 요거는 그럼 요걸로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같은 그 이렇게 오른쪽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더 뱅크 오브 코리아 연도, 그리고 약간 오른쪽에 액면가가 적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운데에 그냥 액면가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액면가 밑에 한국은행이라고 적혀 있고, 그 위에 부분이 이제 1983년도 연도가 이렇게 써져 있고요. 요것도 이제 뒤에 보면은 5원이라고 약간 위쪽에 이렇게 갈라서 적어 놨고요. 그리고 거북선이 가운데 조금 더 크게 그려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고 보니까 이게 그 약간 좀 더 그 고풍스럽다? 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여튼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놓고 비교를 해 가면서 보니까 약간 왠지 이 5원짜리 그 이전에 처음 발행한 이 5원짜리가 약간 그 레트로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새로 발행된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제 모던한 현대적인 그런 디자인인 것 같고, 요거는 약간 레트로 느낌이 나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1원하고 5원을 보여드렸는데, 그 1원하고 5원은 사실
써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73년생인데 저도 1원하고 5원짜리는 써본 기억이 없어요. 그 전에는 그래도 이제 저보다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써 보셨겠죠. 만약 66년도에 발행을 했으니까 저보다도 또 먼저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이. 그리고 사용을 1970년대 중후반 넘어서부터 거의 사용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아마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게 80년인가 81년인가에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썼다가 하더라도 뭐 기억이 안 나죠.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뭘 알겠습니까? 그냥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도 이제 저보다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해보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5원짜리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제가 1원짜리 발행을 안 한 연도가 9개 연도라 그랬잖아요. 9년 동안은 이제 그 발행을 안 한 연도가 있는데 이 5원짜리는 더 많은 연도에 발행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5원짜리는 또 언제 발행을 안 했나 하고 보면은 73, 74, 75, 76 그리고 84, 85, 86 그리고 92, 93, 94년 이렇게 있고 또 있어요. 98년 1998년 98년 하면은 아마 조금 그래도 동전 수집을 해보신 분들은 딱 아실 거예요. 98년 500원짜리 1998년 상당히 비싸죠. 몇백만 원 하는 그게 이제 98년인데 5원은 아예 발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5원 같은 경우는 발행을 안 한 연도만 보면은 11개년도를 발행을 안 했네요. 아까 1원짜리가 이제 9개년도를 발행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1개년도 여기 3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이렇게 발행을 안 한 그 동전이네요. 111년 동안. 근데 5원짜리는 또 발행을 안 한 횟수도 가장 적기는 한데 또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요거는 그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이 1원짜리 5원짜리는 1999년도에 98년도에 발행을 안 하고 99년도에 발행을 했는데 10,000개밖에 안 했어요. 발행을 10,000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500원짜리 98년도에 8,000개 했다 그랬잖아요. 500원짜리 98년도를 8,000개를 해가지고 이 500원짜리가 98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뭐 새 거 같은 경우는 글쎄요 98년도 민트가 언젠가 보니까 한 300만 원 이상 하던데 그게 다 이제 이 500원짜리 동전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건데 물론 뭐 이제 100원짜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이게 조금 덜 만들었기 때문에 뭐 100원짜리 같은 경우는 뭐 4억 개도 만들고 그랬는데 한 3천만 개 정도밖에 안 만들어 가지고 5천만 개밖에 안 만들어 가지고 이 100원짜리도 조금 비싸기는 한데 500원짜리에 비할 바는 아니죠. 500원짜리는 8,000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 300만 원대 미사용으로 이상 하는데 99년도 5원짜리는 10,000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98년도보다 2,000개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5원짜리
99년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1998년도 500원짜리가 동전 중에서는 이제 제일 비싸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미사용 기준입니다. 예, 미사용.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거. 최하. 예, 요 정도는 되는 거. 예, 최하 요 정도의 빛깔은 나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약간 또 흑점이 생겼네요. 동전은 보관하는데 요게 조금 어려워요. 흑점이 생기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진공 포장해가지고 그냥 담아놓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부피도 많고 그래가지고 동전 수집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폐보다는. 그래서 네, 이야기를 좀 이어가자면은 98년도가 최고 비싸다면은 그럼 두 번째로 비싼 종목은 그 종목이 아니고 두 번째로 비싼 동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1970년도 100원이 이제 그 최초 발행이거든요. 1970년 그 발행이 최초 이제 그 100원 동전 발행인데 이때도 1,500개밖에 발행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70년도 100원짜리도 상당히 비쌉니다. 150만 개밖에 발행을 안 해가지고. 근데 100원짜리 같은 경우는 또 71년도에 1300개로 거의 한 10배 가까이 발행을 또 했거든요. 70년만 150만 개를 발행을 해서 100원짜리 70년도도 꽤 비싸요. 그리고 물론 뭐 당연히 초판 발행한 66년도에 뭐 1원짜리나 5원짜리나 10원짜리도 물론 비싸죠. 물론 비쌉니다. 예. 요것도 특히 50원짜리가 조금 비싼데, 두 번째로 또 이제 그 비쌀 만한 동전의 후보로 올릴 만한 게, 뭐 50원짜리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거는 이 정도의 그 견줄 만한 그 동전이 없고요. 500원짜리 중에서 1987년도께 100만 개 발행으로 또 이제 그 좀 비싼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81년도에 100원짜리가 이전에는 뭐 1억 5천, 뭐 2억 개, 1억 5천만 개 이렇게 만들다가 갑자기 81년도에 10만 개를 만들어 버리네요. 근데 이때는 10만 개를 만든 거는 10원짜리도 그렇고 5원짜리도 그렇고 다 10만 개씩만 만들었어요. 요 세 개는. 근데 81년 100원짜리가 그래도 조금 가격을 쳐주는 편인데, 그래도 그 두 번째로 비싸지는 않고, 두 번째로 비싼 게 이 1999년도에 5원짜리입니다. 만 개밖에 발행을 안 했으니까 글쎄요, 가격은 저도 99년도 5원짜리를 판다는 이야기는 저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확한 가격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책정이 돼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 그 99년도 민트 세트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민트 세트가 한 70에서 한 80만 원 정도에 나온 기억이 나요. 동전만 따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민트에다가 이제 넣으려고 이제 발행을 한 거기 때문에, 민트에 5원짜리가 이제 99년도 들어 있고 하니까 70에서 한 8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의 다 그거는
그 5원짜리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다른 것도 뭐 몇천 원이나 뭐 몇만 원이든 뭐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좀 5원짜리에 비하면은 별 가치가 없고요. 99년도 5원짜리가 제일 비싸다는 거 이 얘기하는 데만 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네. 쓸데없는 얘기 하느라고. 예. 그리고 이 그 5원짜리가 1976년도에 11월 31일까지 공중전화를 사용할 때, 이 5원짜리 동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76년이면은 제가 3살 때니까 뭐 잘 모르죠. 뭐 공중전화가 있다는 것도 이제 모를 때였으니까 76년도 11월 31일까지는 이 동전으로 전화기를 사용했다고 하니까 아마 저보다 좀 이렇게 연배가 좀 더 한 10살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뭐 기억이 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발행이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5원짜리까지 말씀드렸고, 네, 이제 10원짜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0원짜리는 의외로 뭐 특별한 일은 없고 거의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저도 특별한 그 이야기를 찾지를 못했어요. 10원짜리는 뒤져봐도 뭐 특별한 일이 없었더라고요. 근데 뭐 10원짜리만 또 이제 그 한번 다른 일이 있었으니까 또 일단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 5원짜리하고 동일하게 구리 88%, 그 다음에 아연 12%로 해가지고 발행이 됐습니다. 발행이 됐는데 5원짜리 같은 경우도 1970년도에 그 발행이 돼가지고 70년도에는 이런 함유량만 88% 구리 88%에서 65%, 아연이 12%에서 35% 이렇게 변경이 한번 됐어요. 70년도에. 그래가지고 1970년 10원짜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황동하고 뭐 적동 이렇게 나누는데, 적동 같은 경우를 이제 완전 미사용으로 해서 깨끗한 동전이 있다면은 상당히 비싸요. 그것도 꽤 비쌀 거예요. 뭐 몇십만 원 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뭐 100만 원 이렇게까지 넘어가고 그러지는 않고요. 아주 깨끗한 경우에는 그래도 몇십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동전이고요. 70년에 이제 요렇게 그 소재만 함유량만 조금 바뀌게 됐는데,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1967년 잘 보이시나요? 1967년 10원짜리 주화인데, 요건 또 조금 다른 거하고 틀리게 오른쪽에 다보탑이 있고 10원이라는 글씨가 왼쪽에 써져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요 진짜 그 다보탑은 상당히 그 잘 넣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봐도 다보탑은 좀 잘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67년도, 66년도 미사용이 없어가지고 사용제만 있어서 그냥 67년도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이제 그 언제 이렇게 그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1970년도에 그 한번 그 70년도에 소재만 바뀌어가지고 적동과 황동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좀 똑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1983년도에 도안이 이제 완전히 또 바뀌게 됩니다. 이 10원짜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 가운데 다보탑이 있고, 그 다음에 10원이라고 액면가가 이렇게 써져 있고요. 앞면이 그렇고, 뒷면에는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액면이 10원 써져 있고, 위에 1983년도 써져 있고 한국은행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그 83년도에는 500원짜리 빼고는 다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10원짜리가 처음에 이렇게 황동으로 만들어졌는데 구입값이 뭐 오르다 보니까 만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10원짜리도 알루미늄으로 바뀌게 되는데, 근데 이게 그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게 그 2006년도에 구주화라고 하고 이렇게 발행을 했었던 건데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신십주라고 또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건 신십주인데 이렇게 바뀐 거. 다 요즘에 뭐 10원짜리가 쓸 일이 우리나라도 거의 없다 보니까 아마 그 10원짜리 같은 경우 잘 돈으로 취급도 거의 못 받는 형태가 아닌가,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발행은 계속 합니다. 그리고 이 10원짜리 같은 경우는 이 함량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1원짜리처럼 알루미늄을 100%로 만든 게 아니고요. 소재가 구리가 그래도 들어가요. 48%. 구리가 48%고 알루미늄이 52%입니다. 그럼 구리가 뭐 비싸가지고 뭐 바꿨다고 하는데, 구리가 뭐 65%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있었다가 뭐 48%까지 넣을 것 같으면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아연이 비싼 건가요? 아연이 비싼 건가? 아연이 비싸가지고 이렇게 바꾼 거지는, 뭐 아연을 빼고 알루미늄 52%를 넣고 구리 48%를 넣어서 만든 게, 이 아연이 비싸서 아연을 빼버린 건가요? 구리가 아니고? 구리도 비싸긴 뭐 해요.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는 광물값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게 좀 이렇게 철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들쑥날쑥하고 그러는데, 구리나 이런 아연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큰 폭으로 들쑥날쑥 하지는 않고, 또 광물 중에서 또 이제 히토류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격이 이렇게 들쑥날쑥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이제 중국에서 워낙에 이제 그 거의 뭐 전 세계를 뭐 주름 잡듯이 히토류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크게 그 가격 변동이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는데, 요번에 그 트럼프 씨가 그 진핑이 씨한테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꺼내 가지고 협상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협상도 사실 둘이 머리를 맞대고 한 것도 아니고, 그 하기는 했는데 중국이 또 찐핑 형이 뭐 중국도 가신 게 많거든요. 뭐 1차적으로
미국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예전에는 전 세계에서 미국 채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뭐 자기네도 이제 요즘 보면은 뭐 헝다 무너지고 BYD 또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가지고 이 채권을 미 국채를 조금 팔았어요. 그래 가지고 요걸 또 누가 사갔냐? 일본이 사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이 미 국채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고요. 지금 중국은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 동전을 모으면서 뭐 이런 이야기나 뭐 이런 걸 알아야 되나라는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뭐 동전을 수집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굳이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건데, 그래도 알아두면은 나쁜 건 아니니까. 몸에 해가 되거나 뭐 돈을 내야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공짜로 듣고 그냥 내가 머릿속에 잠깐 들어왔다가 또 어차피 또 다 사라질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재미로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상한 것들이 궁금해져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저는 동전도 그렇고 지폐도 그렇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어떤 이야기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다 해소를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은행에다가도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또 보거나 관리하는 어떤 직책에 계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그냥 전화를 받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분들은 자기네들은 그런 거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 이제 본점에 가면은 옆에 왼쪽에 이제 화폐 박물관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화폐 박물관이 있는데, 그 화폐 박물관도 저도 이제 많이 들락달락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한두 번 정도 가볼만 해요. 이렇게 뭐 이런저런 옛날 화폐라든지, 화폐를 처음 이제 발행했을 때, 초판에다가 대통령이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AAA 0000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진 화폐에다가 대통령 사인해 놓고 이제 따로 이제 보관을 쫙 해놨거든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화폐 박물관에서 민트를 판매를 했어요. 지금은 민트를 다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입금을 하고 기다리면은 언제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지금은 다 그냥 바로 택배로 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고 그렇게도 했는데 현장에서 현장 판매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트를 사러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신권을 바꾸려고, 신권을 지금은 이제 신권을 한국은행에서 이제 안 바꿔준다고 해가지고 조금 수집가들이 조금 실망을 좀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아니 한국은행에서 도대체 신고를 안 바꿔주면 어디 가서 바꾸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저도 어디서 뭐 이렇게 특별히 바꿔야 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시중은행에 뭐 들어올 때에 잘 아는 분들 있으면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교환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뭐 추석이나 뭐 설날 때 뭐 세뱃돈으로 써야 되니까 그때만 조금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바꿔줘요. 한국은행 가더라도.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한국은행 옆에 그 화폐박물관 그 이야기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 가지고, 화폐박물관 쪽에다가도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자기네도 모른대요. 뭐 박물관에 있는 사람이 모른대요. 아니, 그럼 뭐 방법이 뭐 없잖아요. 뭐 인터넷을 뭐 구글링을 해가지고 이제 찾아보는 경우나 아니면은 챗GPT에 뭐 물어봐야 되는데 챗GPT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그 AI를 쓰고 있는데 자꾸 헛소리만 해요. 헛소리만 하고 모르더라고요, 걔네들도.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저도 아직까지 궁금증에 대해 가지고는 완전히 다 해소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오늘 동전에 관련돼 가지고 세 가지 동전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방송이라서 그런지 조금 긴장도 좀 되고 그래서 말이 조금 나갔다 들어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원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긴 시간인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